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시장도 과연 이제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요, HMM, 대한전선, 덱스터 순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은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그 외 항공주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점은요, LG U+를 많은 양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외국인 대 기관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1라운드 열어볼게요. 파이트! 1라운드 외국인은 펄어비스고요. 기관은 키스트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없습니다. 일단 뭐 엔터주라고 즐기는 것. 그죠? 네, 즐기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지금 지수의 등락률 혹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실 이제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악재성 뉴스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네. 최근에 1, 2주 기준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호재성 뉴스는 그다지 많지 않고 지금 시장을 좀 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조정, 특히 이제 악재성 뉴스가 굉장히 또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일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 혹은 미디어 엔터 관련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임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뭐 펄어비스 이쪽 기업보다는 뭐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이 지금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또 웹젠, 위메이드 이러한 기업들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러한 기업들은 한번 크게 시세를 내고 나면 조정의 기간과 조정의 깊이가 조금 길게 나오는 지금 패턴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펄어비스도 그렇고 키스트도 그렇고 시장 대비해서 조정의 깊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주식을 해서 더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강하고 견고한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펄어비스도 그렇고 키스트도 그렇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유심히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미를 찾자면 강한 친구 더비. 그렇죠. 육군 더비라고 하죠. 네. 자, 펄어비스와 키스트가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1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기관의 픽입니다. 키스트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의 흥행성이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나오기 전에는 또 DP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의 핫한 그러한 키워드였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흥행작이 나오다 보니까 이 미디어 제작 엔터, 뭐 많은 틀 안에서도 특히 이제 제작업체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키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드라마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뿐만 아니고요. 미국, 유럽, 북미, 뭐 중국 글로벌 OTT 시장에 지금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흥행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 작품 중에 지금 하나로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맞습니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글로벌 OTT에서의 충분히 경쟁성을 우리가 입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완전히 제작업체로서 지금 발돋움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단어가 어렵죠. 그냥 편히 쉽게 이야기해서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졌다, 노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섹터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키스트도 그 흐름에 발맞춰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자,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사로의 입지를 계속해서 가다듬고 있다라는 것 지금 당장도 좋아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 제작 콘텐츠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당연히 키스트에 대한 실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사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이고 키이스트 소속된 연예인들, 이 배우분들의 라인업들도 그쵸. 정말 좋기 때문에 제작사로 갔었을 때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키이스트의 현재가, 그리고 현재가와 키이스트의 차트를 통해서 가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키스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지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수가 지금 뭐 1%대 이상, 1.5%대 이상, 뭐 2%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위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한번 욕심을, 탐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수의 종목분들이 고점에서 현재 지수가 지금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데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매매하기 편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가에 1차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15,000원 이하에서 2차 매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평단과 비중 관리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2만 원까지의 그 이상 상승세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테마임보다도 테마 플러스 실적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매력 포인트는 여전히 많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대신에 손절 가격은 14,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한 발 빼고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이스트의 가격 전략 모두 나왔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키이스트를 살펴봤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종목의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대결 열어주세요. 파이트! LG전자와 하이브, 외국인은 LG전자고요. 기관은 네. 하이브의 대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 업앤다운이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그룹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엄청나게 좋을 거라 생각했었던 기업. 그리고 이젠 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를 받았던 두 기업이 저는 맞붙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전자는 LG전자가 될 것 같고 후자는 하이브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두 기업 모두 현재 위치, 현재의 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하반기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두 기업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불확실성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의 측면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두 종목 모두 현재 위치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 LG전자와 하이브의 대결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승자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승리, LG전자입니다. 지금 TV를 보시면서 귀를 쫑긋하실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LG전자 보여 계신 분들 속상하실 겁니다. 네. 믿었던 LG전자, 뭐 실적이 잘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견고한 실적과 견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애가 타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LG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왜 올라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애플의 애플카 이슈가 좀 엮였고요. 두 번째는 이 돈이 안 되던 MC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를 정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가 위치는요. 그 상승분을 모두 되돌림, 그러니까 그 상승분을 모두 내뱉고 다시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저는 본격적인 이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뉴스들이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MC 사업부 정리했고요. 전장 사업부 투자 가감하게 했고요. 또 애플카에 대한 이슈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반기 실적. 이제 기대감보다도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혹은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MC 사업부 매각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의 실적을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업이 LG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LG전자의 실적의 키포인트는 전장 사업부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2분기 실적 발표 7월에 있었던 발표 이후에 정말 주가 흐름을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과연 곧 이제 삼성전자와 비롯해서 3분기 실적 발표를 곧 하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흐름에 반전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LG전자의 가격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네, 오늘 매수를 하셔도 저는 부담 없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매수하신 분들은요, 저는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만 원이라고 드리면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LG전자는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더 맞다라는 의견, 대신에 10만 원이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그럼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저는 20만 원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의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 10만 원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 3라운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태평양물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늘 갖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 스몰캡 관련한 종목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스몰캡 관련 종목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뭐 펄어비스라든지 키스트처럼 시장의 조정에도 굉장히 견고하게 버텨줬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화장품주들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오늘 레포트로 나오게 되면 이 소비에 대한 수요의 회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뿐만 아니고 위드 코로나 혹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충분히 수요 회복에 따른 아직까지의 추세 성장은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태평양물산 의류 ODM 업체로서의 그 수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2분기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크게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평양물산의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죠. 그래서 현재 종가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4,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2,2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태평양물산이었습니다.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2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형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